안녕하십니까. 청소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유환승이라고 하고요. 선덕고 이번에 25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해서 이제 관련해서 설명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소개 얼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졸업했고요. 현재 여기 청소학원에서 고1 예상 그 다음에 재수생까지 가르치고 있고 주로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차 보시면 첫 번째 중간고사 이제 문제들 좀 훑어보면서 본인들한테 어떤 문제들 주요 문항으로 나왔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예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해서 이제는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머님들 기억하기 좋으시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 뭐 또 짧게 수업 안내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이랑 문항 그 구성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문항수가 조금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이번에 16문항 나왔고요. 총 60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이에요.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이었고, 총 8문항에서 40점입니다. 그래서 6대4 비율로 나왔고, 객관식은 이제 가장 낮은 배점이 1번 문제죠. 3.1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문제는 이제 4.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은 가장 낮은 점수가 이제 4.3점이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5.7점까지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저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항별로 난이도를 보시면 작년까지 대비해가지고 조금 사실은 난이도가 쉬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졌고, 20 지금 총 4문제 중에서 반 정도는 정말 쉬워요. 반 정도는 정말 쉬워서 교과서 수준만 제대로 이제 숙지가 돼 있어도 제 생각에 50점 이상 맞는 데는 좀 무리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부교재가 작년과 다르게 이제 올해는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문제집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 부교재라고 해서 제가 요번에 그 선덕고 학생들은 좀 일부러 강조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연습을 시킨 편인데, 정말 실망스럽게도 연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정말 많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좀 너무 허탈한 감이 있는데, 아무튼 그 풍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책 자체가 이게 사실은 다른 이제 시중 문제집들에 비했을 때 딱 한 보통 수준 난이도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난이도들이 이제 많이 있는 문제집은 아니고 전형적인 이제 뭐 센이나 RPM 같이 이제 필수 유형 다뤄주는 문제집입니다. 이름에서도 그렇다시피. 근데 저 24문제 중에서 이제 그대로 나왔다 싶은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4-5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1번에 보시는 이제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들은 사실은 뭐 어떤 문제집을 공부하든지 간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어쨌든 부교재가 크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낸 거지라고 찾아봤는데, 저번 이제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고쟁이가 물론 이제 그 부교재가 아니었지만 여기서 정말 아직도 계속 많이 변형을 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교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쟁이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고쟁이는 보통 이제 중상 난이도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상난이도 문제들까지 많이 좀 포진이 되는 문제집인데, 어쨌든 요번에 그래서 기말 대비해서 고쟁이를 조금 더 열심히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이제 그 강남 서초권 내신 기출인데, 그 서초권에 이제 방배동에 서문여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이 그 재시험본 문제인데 그게 딱 작년 기출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한 요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딱 한 문제가 이제 강남권 학교에서 정말 그대로 베껴왔는데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객관식 중에서도 한 문제 정도를 이제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물론 5등급제로 변환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마 학교 시험 출제하실 때 조금 힘을 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작년까지에 비해서 어쨌든 조금 쉬워진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고 이번에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 수준 난이도들이어서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요 문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왼쪽이 이제 선독고 10번 문제였고요. 객관식이죠. 3.9점이었고 오른쪽이 고쟁이입니다. 그래서 문항 이건 사실 이 유형은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이제 유형이어서 뭐 사실은 어떤 문제집을 갖다 놔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을 텐데 뭐 아무튼 문제 구성이 거의 똑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 보시면 저기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거의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유형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살짝 어려울 만한 문제여서 여기 10번 때부터 제가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고 사실 기본 유형 문제 열심히 풀어봤으면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얼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11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부교재, 풍산자 필수 유형 부교재고 난이도는 학생들이 느끼기에 아마 그냥 중난이도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전형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부교재를 반영을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식만 살짝 바꾸고 뭐 충분히 학교 부교재를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뭐 요 정도 난이도 문제 맞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9문제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2문제 보시고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골처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현재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인데 학교 부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쟁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아이들이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너무 익숙해서 뭐 한 3-4줄이면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요거는 얘도 사실은 전형적인 유형이긴 한데요. 고쟁이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학교 부교재 풍산자 필수 유형에는 이제 요런 비슷한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고쟁이에서도 선생님이 변형을 해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만 좀 바뀐 수준이고 저기는 뭐 몫이 QX인데 여기는 몫이 GX다 해서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꾼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쟁이 너무 중요하고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똑같죠, 그죠? 이건 이제 상난이도인데 고쟁이에서 스텝 3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변별하기 좋은 문제고 시간도 많이 좀 소요가 되고요. 순서상 이제 좀 찾고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문제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식만 살짝 바꿨고요. 그 다음에 뭐 새 1차식의 곡으로 인수분 된다. 새 1차식의 곡으로 인수분 된다. 사실은 똑같고 요거 고쟁이를 한 뭐 2-3번 풀어봤으면 어디서 봤던 느낌이 들어서 뭐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난이도 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관식으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술형 서답형이죠. 서답형 4번인데 학교 부교재에서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4였고요. 쟤는 한 변의 길이가 8이다 해서 그림도 정말 친절하게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부교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이거 맞추세요 해서 이제 낸 느낌이고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배점이 객관식 뭐 어려운 문제든 아니면 주관식 뭐 쉬운 문제든 간에 얘는 사실 정말 쉬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배점 차이가 정말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험 운영을 할 때 시험 시간 운영을 할 때 어려운 문제에 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지금 서답형 4번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서답형 1, 2, 3번은 정말 교과서 수준입니다. 교과서 수준인데 걔네들도 배점이 4점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기존에 그 학교 시험지 기출된 거 가지고 연습을 할 때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객관식으로 만약에 나다 치면 찍으면 되는데 좀 잘하는 학생일수록 계속 그거를 이제 붙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답형부터 꼭 풀어라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앞에 객관식 식 문제를 얼른 풀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 건너뛰고 서답형부터 얼른 이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쟁이 스텝 3입니다. 스텝 3여서 어려운 쪽에 속하는 문제고 학교 부교재는 비슷한 구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쟁이에서 아마 내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거의 똑같죠, 그죠? 함수만 살짝 바꾸고 정의역 x 범위만 살짝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 A, B 순서상 구해라라는 문제가 아이들 딱 시간 듣기 좋은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보통 짧아도 3분 아니면 길면 5분 정도가 아마 소요가 될 거예요. 학생들이 풀기에는. 그래서 다른 쉬운 문제들 얼른 풀고 요런 데다가 이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상 정성.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집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얘도 이제 배점이 크죠. 정말 쉬운 문제긴 한데 5.5점이에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라고 해서 내줬고 얘는 아예 힌트도 똑같습니다. 힌트도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곱셈 공식 살짝만 바꿔서 그냥 제발 맞춰줘라고 해서 이제 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사평 7번입니다. 이것도 사실 순서상 계수. 이게 그 선독부 특징이에요. 아이들 그 시간 되는 문제 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정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되는 문제처럼 아니면 얘처럼 뭐 자연수 조건 줘서 순수상 찾는 거 이게 정말 빨리 풀려고 해도 이게 방법이 없어요. 다 찾아야 돼가지고 짧으면 3분 아까처럼 길면 5분 정도 소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실수하면 또 하나라도 빼먹으면 또 틀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배점이 꽤 큽니다. 5.6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제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얘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복사했어요. 숫자 하나도 안 바꿔요.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때문에 이제 제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내면 안 되죠. 그죠? 뭐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구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초권 학교들은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얘네들은 뭐 사실 90점대 맞는 친구들은 없고요. 제일 정규권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이제 80점대, 그 다음에 1등급 컷은 뭐 70점대 정도 나오는 이제 그런 수준의 시험지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서답형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신 학부모님들 자녀 중에서 이거를 이제 맞추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서 시간 투자를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앞에 이제 실수를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실력이 충분하면 이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점이 얘도 5.7점 해서 쉬운 문제들은 0점 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시간 분배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첫 시험이라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욕심내가지고 다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친구들 여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소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선생님이 정하시면 그거를 1년 내내 거의 쭉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아마 그대로 내실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60점, 단답형은 40점 해서 제 생각에 문항수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뭐 25문제, 선택법은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인데 문제 수를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사실은 절반 정도는 정말 쉽게 뭐 1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심한 문제들 많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 푸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좀 쓰는 연습을 기존 기출 문제 풀면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안 바뀔 겁니다. 제 생각에 안 바뀔 거고 그대로 내실 거예요. 이 스타일 그대로 내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본 유형은 당연히 뭐 어떤 학생들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다 숙지가 되어 있을 거고 학교 부교재가 사실은 크게 어렵지도 않아서 한 그래도 두세 번 정도는 꼭 푸시고 익숙한 이제 문제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요거였지 하고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가고 고쟁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쟁이가 정말 중요하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이 변형을 해서 돼요. 그래서 특히나 스텝 2보다는 이제 스텝 3 거기서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고득점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4번은 이거는 이제 100점 갈라내는 문제인데 뭐 어디서 나올지는 사실은 예상은 할 수가 없죠. 그죠? 강남권이나 서초권의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풀어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부교재에도 저 강남 서초권 TP 내신 기출 선덕고 부교재에는 제가 저거를 정말 많이 넣을 거예요. 정말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좀 처음 보는 생소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는 문제들 많이 접해볼 수 있게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저런 문제까지도 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해당하는 단원들이에요. 기말고사 해당하는 단원들인데 아이들이 이번에 이차함수까지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 단원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행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은 거는 아이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표시를 해봤고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기존의 수트였죠. 이제 학생들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 내용이 3, 4차 방정식인데 그걸 이제 미적분에서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이제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뭐 학교 시험에서 아마 나올 때 저 단원이 난이도 3문제가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좀 많이 어려울 거니까 방정식 단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1차 방정식은 뭐 정말 쉽습니다. 중2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히 1차 방정식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은 이제 2차 함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딱히 얘도 2차 방정식도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경우수 보시면 이제 중2 내용이고요. 그냥 경우수는 난이도 하고요. 아마 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순열과 조합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존에 현재 이제 고2나 고3 학생들 말고 지금 고1 학생들은 이제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5단은 순열과 조합을 정말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경우의 수를 중학교 때 아마 제일 싫어했을 단원이었을 텐데 순열과 조합을 좀 열심히 해놔야 3학년 때 아마 공부하기가 좀 많이 수월할 거고 순열과 조합이 좀 직접적으로 확률과 통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단원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은 사실은 난이도가 미지수입니다. 행렬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예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옛날 행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뭐랄까요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 처음 도입이 되는 단원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기출됐던 뭐 다른 학교 문제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예상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문제집들을 살펴본 결과 옛날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난이도를 갖다 놓지는 않았어요. 모든 문제집이. 그래서 중하 정도로 아마 나올 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처음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나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저는 특히나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 유형 문제집은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좀 출제되는 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도 최소 2회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 뒤쪽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 뭐 1등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어렵지 않으니까 익숙한 문제들로 만들어서 풀 수 있게 체화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희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쟁이 심화 문제 최소 3회도 스텝 3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요. 이번에 최소 3번 이상, 4번 이상 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작년까지는 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에서 많이 좀 변형을 해서 낸 편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물론 중간고사 시험지만 봐서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고 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중간고사 시험지만 봤을 때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굳이 변별력 있는 문제, 고쟁이를 넘어서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싶으면 강남서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기출 시험지를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은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고 그 문제집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2, 고3 올라가서 좀 근본적인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좀 부수적으로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기출 시험지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1분 정도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대진여고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 고3 제가 고1 때부터 가르친 학생이 있거든요. 여자 학생인데 그 친구 예를 들면은 걔는 1등급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신에서 만년 2등급이거든요. 만년 2등급인데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는 걔가 100분이 99%에서 전교 3등 했어요. 근데 내신이랑 모의고사가 물론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걔가 정말 이번에 무슨 짓을 했냐면 1번을 틀렸거든요. 근데 걔가 작년 이제 고2 기말고사죠. 그때도 1번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 틀린 애들은 계속 1번을 틀려요. 그렇게 잘하는 애들도 1번을 틀린 애들은 항상 1번을 틀리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항상 2등급 문 여는 그 정도 성적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전교 10몇 등 아니면 뭐 좀 못 볼 때는 20몇 등에서 항상 2등급을 받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전교권 안에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에서 그렇게 항상 좀 1등급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연습을 시키고 도와주려고 했고 근데 제 앞에서는 잘 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연습을 시키면 그런 거 안 틀리고 잘 보고 꼭 학교 시험만 가면 끊는 애들은 정말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복을 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걔랑 똑같은 반에 고3 의정부고 남학생인데 걔도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 이제 고2 마지막 기말고사 때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 걔는 어떤 실수 많이 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6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생각인지 답을 5라고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던지 아니면은 정답이 2가 나왔어요. 정답이 2가 나왔는데 보기 이제 객관식 3번이 2예요. 그러면 3번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이 2니까 2번을 찍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애들은 꼭 그런 걸 계속해요. 그래서 또 평소에 좀 인지를 하고 시험 볼 때도 긴장돼서 잘 이게 안 되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걔가 내신에서 학교 시험이 이제 또 쉬운 학교일수록 그런 실수하면 큰일인데 바로 2등급 떨어지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미적분이랑 합통 다 10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고2도 정말 신기하게 고2에도 제가 대진여고 둘이 똑같이 신기하게 고3짜리랑 고2짜리가 둘 다 이번에 서물목에서 전교 3등을 했는데 걔도 똑같습니다. 그 여자애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3 그래서 혹시 동생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걔도 항상 2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선생님 제 능력의 한계인가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예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가 좀 항상 인지하고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평소에 그 기출시험지 이제 문제 풀 때 학생들도 어떤 날은 정말 100점 맞는 친구들,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좋은 친구들은 실수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는 시험지가 있는 반면에 또 다음날 시험 보면은 갑자기 막 똑같은 난이도 시험들이 막 70몇 점을 맞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들락날락 뒤집박죽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나 운도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내신에서 그게 이제 중간고사뿐만 아니고 뭐 기말고사 계속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한 번의 시험에서 그날 컨디션 따라서 그 정도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좀 아이들 운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아무튼 뭐 평소에 열심히 하면 하는 게 도와주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이들 자료가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렬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료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좀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게 평소에 연습시켜 줄 수 있게 선생님 그 풀이 보면서 연습할 수 있게 좀 강세 영향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잘 풀어야 아이들도 따라서 잘 풀겠죠. 첫 시간 안에. 그 다음에 노력 중요하고요. 콘텐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쟁이 변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남 서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내신 기출 문제들 많이 이렇게 수록을 해서 부교재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콘텐츠 집중할 예상입니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수업 안내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설문조사에서 어려운 문제들 풀어주고요. 그래서 전날에 설문 보내서 애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거의 다 잘합니다. 거의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교재 일부예요. 부교재 일부고 모의고사 문제 여기 왼쪽에 뭐 예를 들어 학교 부교재 저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에 항상 이런 식으로 유사문항 달아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도 항상 틀리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5, 6월에는 저는 그 기본 유형 문제집으로 수학의 바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저거 문제집이 되게 좋거든요. 수학의 바입을 유형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문제집인데 정말 저거 풍산자 필수 유형 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질도 좋고 모의고사 문제도 꽤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센이나 RPM보다는 저게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마찬가지 고쟁이 병행해서 꼭 최소 좀 점수 잘 받고 싶은 학생들은 어려워도 3회독 이상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나오진 않고요. 물론 함수식이나 숫자 바꿔서 나오니까 완벽하게 풀이 과정 숙지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몸에 좀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따로 만든 이제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선덕부는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인데 여기서 좀 많이 적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크북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숫자 바꿔서 계속 연습시켜야 돼요. 정말 지겹도록 3번, 4번, 5번 연습을 시켜야 아이들이 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이거는 고쟁이 스텝 3인데요. 제가 이 손풀이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학원 다니는 이제 친구들 그리고 듣고 있다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손풀이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시간 내에 푸는 거 모의고사는 잘 봐도 내신은 못 푸는 친구들 시간 내에 푸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사고력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선생님 풀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만들어진 멋진 풀이 아니고 대부분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잘하는 선생님들, 특히나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푸시니까 꼭 따라하려고 기존의 습관 버리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복습 영상 저는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클리닉을 부르는 편이고요. 근데 뭐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필요하면 오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끝나고 따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